저녁 식탁 위 반찬이 가득했지만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 대체 언제까지 보람이 하나로 만족할 거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결혼 10년 만에 겨우 얻은 애야. 그마저도 병원에 수십 번 다니고 인공수정까지 해서 낳은 아이야. 알아. 근데 그게 문제잖아. 아들이 아니잖아. 당신 말투 좀 봐. 보람이가 딸이라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이라니? 우리 집안은 아들이 있어야 해. 부모님도 노골적으로 말했잖아. 보람이 하나로는 내가 끊긴다고. 순간 숟가락이 쾅 하고 식탁에 부딪혔다. 제발 좀 그만해. 나는 더 이상 임신 못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다고.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만 짹짹 소리를 내며 귓가를 찔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내가 다 들었다. 자연아, 내가 그렇게 못났다니 아들을 못 낳는 게 무슨 대수냐?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병원에도 수없이 다녔고. 변명은 필요 없어.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필요하다. 너 같은 건 그냥 며느리 흉내만 낸 거지.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결혼할 때 분명 약속했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나 지켜주겠다고. 그 침묵이 더 잔혹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낮게 읊조렸다. 보람이는 귀엽지. 하지만 딸 하나로는 부족해. 강씨 집안의 피를 이을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순간 자연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보람이가 무슨 죄예요? 우리 아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나 대답은 냉정했다. 아니, 그 아이가 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거다. 긴 침묵 끝에 남편의 입술이 겨우 열렸다. 나도 방법이 없었어. 자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방법이 없었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당신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데 나 혼자 어떻게 버티냐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드디어 말했구나. 우리도 다 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진 걸. 뭐라고요? 자연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쳤다. 설마 당신 정말이야?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아이는 아들이다. 우리 집안의 핏줄이라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그러나 그의 침묵은 곧 가장 잔인한 대답이 되었다. 차가운 웃음을 지은 김은희가 자연 앞에 앉았다. 정말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녀의 품에는 갓난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자연은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아이 희성 씨의 아들입니다. 호적에 올려주셔야죠. 그 말에 자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호적에? 시어머니는 이미 김은희의 편에 서 있었다. 자연아, 내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모를 줄 알았니? 이 집대를 잇는 건 저 아이야. 김은희는 눈빛을 곱게 세우며 차갑게 덧붙였다. 그러니 선택하세요. 아이를 호적에 올리든가 아니면 깨끗이 물러나든가. 순간 자연의 온몸이 전율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전쟁 선포였다. 자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당신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서 버텼는지 알아. 시집살이, 불임수술, 인공수정 겨우겨우 내 딸 낳았어. 근데 이제 와서 그 여자랑 낳은 아들을 호적에 올리라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차갑게 중얼거렸다. 내가 딸밖에 못 낳은 게 문제지. 우리 집은 아들이 필요하다. 순간 자연은 무릎 위에 손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그래요. 내가 아들을 못 낳은 게 죄라면 죄겠지. 하지만 그 죄를 빌미로 나를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딸 보람이
이 집의 정식 자식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공기마저 얼어붙은 정적. 그러나 김은희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빛났다. 보람이는 딸이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아들이에요. 그게 곧 당신의 한계고 제 승리예요. 자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훔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됐어요. 더는 못 듣겠네요. 남편 강성호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뻗었다. 자연아, 잠깐 진정해. 그게 아니라. 자연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터져 나왔다. 당신 이 집에서 나와 우리 보람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신이 바람펴서 낳은 아들을 내게 키우라고 강요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순간 방 안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여보,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보람이는 어차피 여자애잖아. 가문의 대는 이 아이가 이어야지. 자연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흘리며 차갑게 말했다. 알겠어요. 그렇게 아들이 필요하다면.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다. 당신들 눈에 보람이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겠네요. 그렇다면 나도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네요. 자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었다. 보람이랑 나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아들 마음껏 키우세요. 강성호는 다급하게 따라붙었다. 안 돼. 자연아, 제발 그러지 마. 보람이는 내 딸이야. 딸. 자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딸을 딸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모욕적일 순 없었겠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손에 쥔 것도 없는 내가. 우린 이미 다 준비했어. 이 아이는 성호의 아들로 호적에 오를 거야. 내가 떠난다고 달라질 것 같아. 그때였다. 자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며 말을 뱉었다. 좋아요. 당신들 계획대로 하세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아두세요. 저는 이제 당신들 편이 아니라는 걸.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시부모는 젊은 여자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번갈아 안아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고, 이렇게 튼튼한 아들을 언제 보나 했더니 세상에 우리 집 대가 끊기지 않았구나. 보람이 낳을 때도 참 기뻤지만 아들은 다르지 않니? 은희는 억지로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귀한 아이를 안고 오게 될 줄은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강성호는 옆에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제 부모님 걱정은 덜으셔도 됩니다. 보람이도 예쁘지만 아들 녀석이 집안을 든든히 바칠 테니까요. 시부모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 찼고 거실은 축복의 자리처럼 변해갔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뒤에는 한 여자가 집을 떠난 허전한 자리, 아무도 기억하려 하지 않는 진짜 상처가 남아있었다. 작은 친정집 부엌. 자연은 초라한 짐가방을 내려놓고 어린 보람이를 꼭 끌어안았다. 창밖으로는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쫓겨난 것이 불쌍한 보람이. 아들은 받아주고 딸은 버린다니 저 집안도 참 가관이야. 자연은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닦으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지고만 있을 줄 알아.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아들이라면 내가 끝까지 밝혀주겠어. 자연은 휴대폰을 꺼내들고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예, 오랜만이에요.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어떤 여자를 뒷조사해야 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확실하게 드리지요. 자연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려는 여전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넓고 호화로운 거실. 은희는 아기를 품에 안고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시부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손자를 보게 될 줄이야.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는 것 같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는 걱정 없다. 은희 씨가 큰일 했어.
은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겸손한 척했지만 눈빛에는 은근한 승리감이 번지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집안의 기둥으로 잘 키울게요.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아있던 시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무언가 아는 듯 그러나 끝내 말하지 않았다. 은희는 자신이 완전히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믿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듯한 허탈함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하지? 진짜로 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결국 마음을 굳혔다. 진실을 파헤치지 않고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 자연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지인은 사립 탐정처럼 움직이며 은밀하게 김은희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인이 전해온 한마디가 자연의 손을 덜덜 떨리게 만들었다. 자연 씨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아이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은 지인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혹시나 하는 불길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자연은 보람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끝없이 휴대폰을 붙잡았다. 병원 기록, 산부인과 예약 내역, 출생신고 자료. 어떻게든 김은희의 아이에 대한 단서를 잡으려 했다. 며칠 뒤 지인이 다시 찾아왔다. 자연 씨, 이거 보세요. 아이가 태어난 시기와 김은희 씨와 함께 지냈던 남자의 기록이 맞지 않아요. 강성호 씨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연은 봉투를 꼭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밤이 되자 보람이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거실에 홀로 앉았다. 불 꺼진 방 안, 스탠드 불빛 아래 놓인 사진과 서류들. 그것들은 김은희가 숨기려던 모든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성호 씨, 당신이 끝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입술을 깨문 자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지더니 그 눈빛은 결심으로 바뀌었다. 좋아. 이제 당신들과 나 끝까지 가보는 거야. 자연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녹음기 앱을 켜고 새 폴더를 만들며 중얼거렸다. 당신들의 모든 거짓말 내가 다 모아두겠어. 그날 이후 자연은 시댁 사람들과 김은희 그리고 성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다짐했다. 내 아이와 나를 짓밟은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그 시각 시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은희는 아들을 품에 안고 시부모 앞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은희가 고개를 숙이자 시어머니는 손을 덥석 잡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대를 이을 귀한 손자 아닌가? 아이는 곧잘 웃었고 시부모는 그 모습에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다. 어쩜 이렇게 건강하고 늠름해.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식탁 위에는 고급 음식이 가득했고 은희는 환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 당당한 태도였다. 강성호는 그런 은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술잔을 채웠다. 이제 진짜 우리 집에 웃을 일이 많아지겠구나. 시댁 식구들은 모두 웃으며 건배를 했다. 그 장면은 마치 새로운 가족의 시작처럼 화려하고 따뜻했다. 그러나 그 따뜻함 뒤에서 누군가는 치밀하게 칼을 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 끝은 곧 은희를 향해 날아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병원 기록 사본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김은희는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병원 기록에는 분명히 정자 기증자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자연은 그 자리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자연은 알았다. 지금처럼 억울해만 하고 있으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것을. 며칠 뒤 대학 시절 동창이자
법조계에서 일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 김은희의 과거와 아이의 출생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말이 돼? 지인이 건네준 서류 속에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병원 기록, 출산 시기, 혈액형까지. 자연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순간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래, 너였구나, 김지영. 넌 결국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들어온 거였지. 하지만 두고 보자. 이제부터는 내가 널 끝장낼 거야. 자연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반격은 시작되었다. 은희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시댁 거실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 표정은 겸손함보다는 당당함에 가까웠다. 시부모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엔 묘한 긴장이 번졌다. 은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아이가 성호 씨 아들이니 훗날 건물 명의는 당연히 아들에게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아직 호적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긴 너무 빠른 것 같구나. 그러나 은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호적은 시간 문제죠. 하지만 명의는 확실히 해두어야 나중에 분란이 없을 겁니다. 시부모의 얼굴엔 곤란함과 불안이 동시에 스쳤다. 그들의 눈빛을 마주한 은희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마치 이미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된 것처럼.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은희가 얼마나 큰 욕심을 품고 있는지 충분히 드러났다. 그날 밤 자연은 친정집 방 한켠에 앉아 휴대폰을 붙잡았다. 과거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지영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이 여자가 어디서 살았는지, 누구와 어울렸는지 꼭 알아내야 해. 보람이 곤히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자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내 딸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저 여자의 민낯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이제 억울한 피해자로만 남아있던 자연이 반격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아이고, 이렇게 튼튼한 아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이야. 성호가 드디어 집안을 일으킬 후사를 남겼구나. 은희는 눈웃음을 치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아이만은 잘 키워 보이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너는 이제 이 집의 귀한 며느리야. 우리가 든든히 지켜줄 테니 걱정 마라. 그 순간 은희의 눈빛엔 묘한 자신감이 스쳤다. 친정으로 돌아간 자연은 이미 기억 저편으로 밀려난 듯 은희는 이 집안의 주인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기세등등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댁 거실. 그러나 그 화려한 행복의 순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자연아, 우리도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집안의 대가 끊길 수는 없지 않니? 그 말은 부드러운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은희와 그 아들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이었다. 자연은 손끝이 떨리며 시선을 떨궜고 지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는 본격적인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정적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자연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차갑게 굳은 얼굴로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은희 씨 아들이 성호 씨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봉투 속에서 차갑게 흩날리는 DNA 검사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시부모의 눈빛은 크게 흔들렸다.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끝까지 떨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진실은 이미 테이블 위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서류를 읽던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낳은 애가 성호 아들이 아니라고. 시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우릴 기만한 거냐? 감히 우리 집안을 농락해. 성호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다가 무너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게 다 뭐였지? 은희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잠깐만요.
그건 다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군요. 은희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봤다. 너 내가 왜 여기 있어? 자연은 차분히 시부모를 향해 말했다. 제가 떠난 건 이 집이 원하는 게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겠죠? 진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우린 잘못했구나. 그동안 널 몰아세우고 내 잘못인 줄 알았는데. 성호는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다. 자연아, 미안하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자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가 어떤 건지 이제라도 알게 되길 바라. 이어 시부모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지만 제 딸 보람이는 제 힘으로 끝까지 지킬 겁니다. 시부모는 울음을 터뜨렸고 성호는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다. 마지막으로 자연은 보람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보람아, 이제 우리 새로운 길을 가자.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남았다.